자, 이번 시간은 책임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페이지 펼쳐주세요. 자, 199페이지에 이제 15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책임의 근거와 본질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근거와 이제 본질 논의가 있죠. 그래서 그 범죄 체계론 보면은 이제 소, 고, 전, 목, 합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소극적 표지론이고 이게 구파, 고전, 신고전 범죄 체계, 신파, 목적적 범죄 체계, 현대학파, 하벨태 범죄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책임의 근거로는 이제 구파, 신파 요렇게 나눠지죠. 요렇게 나눠지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도의적 책임론, 여기가 사회적 책임론이죠. 자, 그럼 두 문자로 풀면 돼요. 두 문자로 풀면서 구파가 뭐예요? 자, 객, 범, 미, 도벌정이죠. 자유주의, 의사 비결정론, 객관주의, 범죄 능력, 형벌과 보완 처분의 이원론, 도의적 책임론, 응보형, 일반 예방주의, 정기형주의. 사회적 책임은 이제 반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이 이제 본질론입니다. 자, 본질론은 이제 어디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 고전적 범죄 체계 요렇게 고전적 범죄 체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세 개가 요렇게 나눠지죠. 세 개 요렇게 나눠지면서 이게 심리적 책임 개념이고 얘가 규범적 책임 개념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책임 개념은 그 책임의 본질이 고의에 있다 보는 견해고 규범적 책임론은 이제 뭡니까? 그 기대 가능성을 본질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155번. 자, 책임은 자유의사, 자기범위 도보일정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도의적 책임론이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 156번. 인간은 자유의지가 아니고 소질에 따라 결정된다. 결정론이죠. 반사회 성격에 있다. 주관주의네. 그럼 뭐야? 심파, 사회적 책임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거론과 본질론은 섞어놓는단 말이에요. 잘 보셔야겠죠. 자, 157번. 고의과실, 심리적 관계에 관한 사실이다. 고의과실. 그러니까 뭐예요? 심리적 책임론이겠죠. 문제는 쉬워요. 자, 158번. 심리적인 거로 보지 않고 규범적으로 본다. 뭐야? 규범적 책임론이지 뭐. 규범적 책임론이다 해줘야 됩니다. 뭐 쉽죠? 자, 다음 159번. 자, 도의적 책임론은 자객범위 도벌정이기 때문에 그 형벌과 보완 처분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이원론이죠. 자객범위 2번론입니다. 구별한다 해야 돼. 자, 그리고 인식 없는 과실에 있어서는 심리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 책임론에 의하면 심리적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의식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심리적인 요소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책임 인정하기가 어렵다. 맞죠? 자, 156번. 자, 도의적 책임론은 자객범위 도벌정이니까 자유의사가 있다. 그래서 의사 비결정론, 자유주의가 있으니까 사회 환경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예요. 비결정론을 전제로 합니다. 틀렸고요. 자, 사회적 책임론 같은 경우는 이원론이다. 틀렸죠? 이원론으로 보는 건 뭐예요? 구파 도의적 책임론이 맞는 거고 심파 사회적 책임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원론 해야죠. 일원론. 그래서 형벌과 보완 처분이 똑같다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목적적 범죄 체계론에 따르면 유업성 인식을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 힘 요소로 본다. 맞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자객범위 도벌정 이렇게 쭉 써놓은 다음에 그 소고전 목합 이렇게 쭉 써놓은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자, 여기가 이제 불법이고 여기가 이제 책임이에요. 자, 고의가 어디 있다고요? 고의가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의하고 여기 고의에는 그 사실, 위협성 인식이 다 포함되죠. 근데 여기 이제 이 고의에는 사실 인식만 들어갑니다. 사실 인식만 들어가고 여기 고의에는 이제 심정반 가치가 들어갑니다. 심정반 가치가 들어가요. 그리고 자, 위협성 인식 어디 있어요? 위협성 인식. 자, 위협성 인식 요 안에 들어있죠? 위협성 인식 요 안에 들어있죠?
근데 이 여기 심파 현대학파는 고의에 분리돼서 위협성 인식이 따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따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성 인식이 고의 안에 들어있으면 고의설, 고의 밖에 나와 있으면 책임설 그러잖아요. 책임설 그럽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보면은 목적적 범죄 체계에서는 위협성 인식이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 책임 요소로서 책임설의 입장을 띠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딱 맞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많은 질문입니다. 자, 다음에 16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4번. 소년법의 죄를 범한 범죄 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죠? 불가능 틀렸죠?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보호처분은 가능하고요. 책임 무능력자이다 틀렸죠? 책임 능력자가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나이별로 따지면은 이제 19세, 14세, 10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성인은 형사처벌 되죠. 얘도 형사처벌 되죠. 얘네도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형사 미성년자. 그리고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보호처분 되죠. 소년법상 보호처분 됩니다. 소년이라는 거는 19살 미만 10살 이상이니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형사처벌 되는 얘를 뭐라고 그래요? 범죄소년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소년. 그리고 형사처벌 안 되는 애를 뭐라고 그래요? 촉법소년 그러죠? 촉법소년. 그래서 범죄소년 그러면 요 사이기 때문에 형벌은 되고 보호처분도 돼. 두 개 다 됩니다. 그래서 책임 능력자예요. 자, 틀렸죠? 그래서. 자, 166번 보겠습니다. 자, 책임 조각 요건의 심신상실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별력, 결정력, 심리적 요소와 그리고 심신장애나 생물학적 요소 둘 다 고려합니다. 혼합적 방식이에요. 근데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족하다. 틀렸죠?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둘 다. 그래서 생물학적 요건하고 심리적 요건하고 둘 다 있어야 심신상실자 판단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심리적 요소랑 생물학적 요소는 엔드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변별력 결여라던가 결정력 결여 요 두 개는 또는이야. 오와. 예,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심신상실자가 되려면 이제 생물학적 요건하고 심리학적 요건이 엔드라고 엔드 둘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둘 다. 얘가 심신장애가 되는 거고요. 심리적 요건이 이제 변별력, 결정력 이게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변별력이 없다, 결정이 없다 이거는 오화입니다. 오화. 둘 중 하나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엔드 요건이고 요 두 개는 오화 요건이에요. 오화 요건.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은 이제 16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신미약자죠? 심신미약자는 이제 필요적 감경이었는데 할 수 있다로 바뀌었죠? 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틀렸네요. 자, 원인이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자, 원자행은 이제 어떻게 돼요? 고의범, 과실범 둘 다 인정하는 게 통살판례 입장이죠. 그죠? 근데 견해가 일치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고의범만 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소수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술 마시는 원인 행위가 있고 사람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실행위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책임 능력과 실행 척수를 다 인정하는 게 제1설 그리고 제2설은 원인 행위제 책임 인정하는데 실행 행위할 때 실행 척수 인정하는 견해가 제2설이죠. 제2설. 그럼 제1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그래요? 제1설 같은 경우는 원인 행위 시설, 간접 전범 유사설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존전치에 잘 맞지만 정형성에 반한다 이렇게 보죠. 그럼 제2설은 실행행위 시설이죠. 실행행위 시설이라고도 그러고 불가분 연관성설이라고도 합니다. 실행행위 시설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동시에 존전치가 맞지 않지만 정형성에 잘 맞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동시 존여체에 잘 맞기 때문에 동시 존여체에 잘 맞는 일치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잘 안 맞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외설 그러겠네요. 두 문제 어떻게 따졌어요? 부, 실한, 정형외과에서 원장, 간호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두 문제 따졌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1번. 원자행위에서 동시 책임을 잘 지키고 있는 견해는 원장, 간호사 동시 책임이니까 원장, 간호사 원인 행위시를 기초로 착수 인정한다. 맞죠? 173번. 자, 원자행위에서 원인 행위 시 장애 상태 위협에 나아갈 예정할 수 없었을 때 틀렸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견했다는 거는 고의범이고요. 적용되죠, 원자행. 예견할 수 있었다는 거는 과실범이에요. 여기도 적용됩니다. 근데 예견 가능성마저 없었다는 건 뭐예요?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는 거죠. 이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고의나 과실은 있어야 적용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74번. 자, 실행 착수 시기를 음주시 원인 행위시로 보고 있네요. 원인 행위시. 그러면 원장, 간호사 동시 책임. 동시 책임에 잘 맞는다 해야 돼. 잘 유지된다. 잘 맞는다 해야지. 틀렸네요. 자, 175번. 자, 집을 살인 계획하고 심신미약 상태에 찾아갔는데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 행위 시에서 찾는 견해. 자, 원인 행위 시에 술 마실 때 실행 착수가 있다는 견해죠. 그러니까 술 마실 때 이미 실행 착수가 있어요. 실행 착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미수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만약 이 사건에서 실행 행위 시설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실행 행위 시설에 따르게 되면은 칼로 찌를 때 실행 착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칼로 안 찔렀잖아. 그죠? 그럼 실행 착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뭐가 됩니까? 살인 예비죄가 되겠네요. 그죠? 그입니다. 자, 법률에 차고 들어갑니다. 176번. 자, 위협성 시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직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죠. 이거 뭐 여러 차례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일반적, 평균적, 보통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 판단한다. 뒤에 말은 맞아요.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기대 가능성 들어갑니다. 자, 180번. 자, 12조에는 자기, 친족, 생명, 신체 있지만 재산은 12조에 없죠. 없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예비 음모. 자, 예비죄라는 거는 뭐예요? 칼을 구입하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칼을 구입하고 미리 준비하는 걸 가지고 독립된 무슨 죄가 된다 말할 수는 없어요. 독립된 범죄 아닙니다. 기본 범죄가 뭔지를 알아야 살인인 걸 알아야 그로부터 발현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려고 칼을 구입하면 살인 예비고 강도를 하려고 칼을 구입했으면 강도 예비인데 요리를 하려고 칼을 산 거는 무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범죄가 뭔 줄 알아야만 예비가 죄가 될지 말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독립된 요건이다 그럼 틀린 거고 발현 형태다 그러면 맞는 거고 기본 범죄 발현 형태 기본 범죄가 수정된 요건이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합니다. 자, 182번. 저게 경대 편입인데 타인 예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범죄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의 범죄를 준비해봤자 무죄입니다. 무죄. 다른 사람의 범죄를 준비해봤자 그 타인이 범죄 실행착수에 나가지 않고 예비에 그치게 되면 타인 예비는 무죄예요. 무죄. 무죄입니다. 무죄. 무죄였다가 이 타인, 그 정범이 실행착수에 들어가면 그때서 이제 공범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범 종속성설. 정범이 예비 단계에 거치면 협의의 공범은 나올 수가 없는데 정범이 실행착수에 들어가야만 협의 공범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가 틀렸어요. 무죄입니다. 여기. 자, 183번. 자, 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외적 준비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외적 준비행위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음모에 불과한 거예요. 음모. 음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적 준비가 있어야만 예비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틀렸죠. 자, 184번.
자, 간첩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고 무기를 휴대했다. 살인 예비가 성립할 수 없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을 정하지 않고 불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예비가 될 때, 뭔가를 준비할 때 살인 예비는 성립할 수가 없는데 재산죄, 강도 예비는 성립할 수가 있죠. 이거요. 그래서 이건 성립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출제가 된 겁니다. 이게 만약 강도 예비였다면 제가 성립한다예요. 살인 예비라서 성립하지 않는다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 185번.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도 강도 예비는 된다니까. 재산죄이기 때문에. 살인 예비는 안 되지만 강도 예비는 되는 겁니다. 두 개 잘 비교해서 보시고요. 자, 186번. 그 재수 문제 법적 경합이 최근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수하고 예비 음모의 관계가 나왔는데 법적 경합 중 특별 관계가 아니라 보충 관계예요. 예, 보충 관계. 자, 몇 개 좀 써줄까요? 자, 일제에서 이제 법조 경합이랑 포괄일제가 있어요. 포괄일제. 자, 법조 경합이 이제 특별, 보충, 이제 흡수관계 이렇게 있는데, 자, 특별관계에서 이제 주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강도가 인정되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폭행의 강제력으로 절도하는 거죠. 그죠? 폭행의 강제력으로 절도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강도라는 특별관계가 되면은 폭행죄, 절도죄 따로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자,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됐어요. 그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 살인죄가 될 여지가 있는데, 자, 이때는 방화 치사죄 하나만 성립하죠. 특별관계로. 살인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기출됐던 거고요. 그다음 보충관계는 뭐가 있냐면 이제 기수, 미수, 예비 음모가 있어요. 그럼 기수가 되면은 얘는 성립하지 않죠. 기수가 아니어야 미수가 되는 거고요. 미수가 아니어야 예비 음모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충관계입니다. 이게 출제가 됐으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자, 그래서 보충관계. 자, 187번. 자, 예비의 중지 미수에 어떤 정규형을 하자. 예비에 대해서도 중지 미수 규정 필요적 한면을 적용해 주자. 이건 다수설이에요. 다수설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틀린 겁니다. 틀렸다 해야 돼. 판례는 예비 중지를 부정하죠. 틀렸습니다. 자, 장애미수 이제 실행착수에 관한 게 이제 곧 이제 출제가 또 되는데요. 선생님이 냈던 문제 그대로 이제 경강 기출됐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남의 집에 이제 절도하러 들어갈 때 담을 넘어 들어가서 이제 방문을 열고 금고문을 열고 돈에다가 이제 손을 갖다 대요. 그리고 이걸 취득합니다. 취득하면 기소가 되겠죠. 근데 실행착수가 언제 있냐 이거예요. 실행착수가 언제 있느냐. 자, 담을 넘을 때 그 범죄사가 표시가 되면서 착수가 있다. 주관설. 아니다. 방문을 열 때다. 주관적 객관설. 다른 말로 절충설이에요. 금고문을 열 때다. 여기 이제 실질적 객관설. 여기 손을 들 때다. 형식적 객관설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착수가 이제 뭐가 제일 빨라요? 주관설이 제일 빠르죠. 빨라. 뭐가 제일 느려요? 얘가 제일 늦죠. 늦다. 자, 그러면 자, 미수범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은 것은 자, 시작이 빠르면 미수가 기수의 정보 여기 미수가 되게 넓단 말이에요.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막 넓지. 이만큼이나 미수란 말이야. 미수가 넓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시작을 늦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만 미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만큼만. 그러니까 미수가 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자, 합격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하는 기간 중인 미수 상태란 말이에요. 미생.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빨리 시작하면 공부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늦게 시작하면 공부 기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형식적 객관설은
그 공부 시작이 너무 늦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기간이 되게 좁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주관설은 시작을 빨리 해. 시작이 굉장히 너무 빨라. 시작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기간이 되게 넓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개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192번. 자,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알려주었는데 우편물을 아직 발신도 안 했어. 발신국 제출도 아직 안 했다고. 그러면 아직 실행착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이제 수입제가 되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여기서 이제 발신할 때 실행착수가 있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수신되면 기소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발신도 안 했으니까 착수가 없다. 해야 됩니다. X. 자, 이제 불로민수 들어갑니다. 자, 193번. 자, 불로민수는 면제할 수 있다죠. 임의적 감면, 감견 면제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194번. 자, 상대방이 심신상실, 만취한 상태라고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대요. 뭐가 됩니까? 불능미수가 되겠네요. 그죠? 자,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니었다. 무죄. 아닌 줄 알았는데 기었다. 광의 사실에 차고 과실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반전된 사실에 차고 불능미수.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그랬다. 기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반전된 사실에 차고가 되는 겁니다. 그죠? OX. 불능미수가 된단 말이에요. 틀렸죠? 자, 196번. 자, 대법원의 입장이 자, 행위자,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판례 원칙적 입장이고, 판례는 이제 객관설을 취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없으면 맞는 말이거든요. 원칙을 묻는 말이라서 맞는 말인데, 요 일관하여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197번. 자, 사망자 상대 소송 제기는 불능범으로 보죠. 불능범. 무죄. 불가발적 불능범이라고 해야 됩니다. 선입판도 틀렸어요. 범죄가 아니에요. 불가발적 불능범, 무죄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X. 자, 공범으로 들어갑니다. 자, 198번. 자, 집합범은 참여한 모든 자에게 모두 다 동일한 형이다. 틀렸죠? 집합범 중에 뭐 있어요? 내란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내란죄 같은 거는 형벌이 전부 다 달라요. 그죠? 두목은 사형 무기징역, 중간 보수급은 5년 이상, 그 밑에 똘마니들은 5년 이하, 형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집합범도 있습니다. 자, 각자 법조형 똑같은 거로는 도박죄 같죠, 아동옥사 같죠, 인신매매 같습니다. 얘는 다르죠? 수재죄가 증재죄보다 형이 더 높아요. 얘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번. 자, 서로 대항대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항범, 필요적 공범이죠. 자, 필요적 공범 내부자에게는 총칙을 적용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2명 이상 대안적 행위 존재를 필요한 필요적 공범하게 적용되면 물론 여기까지 다 맞아요. 근데 구성 요건상으로 뭐라 그래? 단독, 혼자서도 할 수가 있대. 여럿이서도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유형도 있단 말이에요. 배임죄 같은 거. 자, 그럼 임의적 공범이죠. 혼자서도 가능하고 여럿이서도 가능하니까 임의적 공범. 임의적 공범의 경우에는 이 대항범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형법 총칙상 공범이 적용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무조건 이제 공동의 존재가 필요할 때만 총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법리는 여기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의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 필요적 공범에는 총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임의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총칙이 적용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틀렸습니다. 자, 201번입니다. 자, 형사소송법 공범 시효자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미친다. 이때 공범 임의적 공범을 말하는 겁니다. 임의적 공범이 시효 정지가 다른 공범도 정지가 되는 거예요. 대항범 관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작년 법원 출제, 법원 서기보 기출입니다. 알아두시고. 203번. 자, 공범 독립성설이
심파 주관주의 입장이죠. 종속성설이 이제 그 객관주의 구파 입장이에요. 그래서 바꿔 써놨네요. 틀렸습니다. 자, 205번. 자, 곤범 종속성설은 네 가지가 있죠. 최제 극장, 최제 극장, 1, 2, 3, 4, 9, 2, 책처. 그죠? 이렇게. 그중 극단적 종성의식이래. 극단적 종성의식이면은 1, 2, 3까지만 있으면 돼요. 4는 필요 없습니다. 9, 2, 책까지만 있으면 되고 4번 처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벌까지 필요한 건 뭐예요? 확장적 종성의식이죠. 그죠? 최제, 극장, 9, 2, 책처, 1, 2, 3, 4. 네, 극이니까 3까지만 있으면 된다. 4번 처벌은 필요 없다. 해야 됩니다. 자, 206번. 또 나왔어. 자, 제한적 종성의식이니까 최, 제, 1, 2, 9, 위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책, 처는 필요 없습니다. 책임이나 처벌은 종속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곤범 독립성설에 따르면 독립된 범죄로서 교사 방조가 있으면 정범 실행이 없어도 독립해서 공모 선입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작년 경대 편입인데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미수의 교사라는 게 있고요. 예, 교사의 미수라는 게 있어요. 이 교사의 미수가 이제 기도된 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범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써줄게. 자, 정범이 있고 정범, 공범 됐으면 자, 정범이 이제 실행을 했어요. 근데 미수가 된 거예요. 미수. 자, 거기에 대한 교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전범의 실행 착수가 없습니다. 이제 혼자 공범하다가 효과가 없거나 이제 실패했던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전범의 실행이 있고 정범의 실행이 있고 정범이 미수가 되었는데 그죠?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사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교사의 미수는 정범의 실행이 없는데 교사가 실패했다 이거지. 교사가 효과가 없거나 실패했다 이거예요. 정범 실행이 없는데 효과가 없거나 실패한 교사가 되었는데 이게 죄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곤범 종속성설 구파 입장하고 독립성설 심파 입장이 있으면 독립성설은 이제 얘가 실행 착수가 있건 없건 무조건 곤범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종속성설은 얘가 실행 착수를 해야만 공범 처벌이 가능하죠. 전범 실행이 없으면 공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성설은 둘 다 인정하지만 종속성설은 얘는 인정하는데 얘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독립성설은 미수의 교사 인정하죠. 교사 미수도 다 교사 인정합니다. 네, 종속성설은 미수의 교사 인정하는데 교사 미수 인정하지 않습니다. 딱 정확히 맞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 공동전범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동전범 본질을 행위 공동설로 본다면 판례 입장이죠. 과실의 공동전범 당연히 인정된다. 맞습니다. 네. 자, 주의할 게 자, 행위 공동설이죠. 만약에 이제 범죄 공동설이다 그러면 틀린 말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 공동설 그래야 판례 입장 맞는 거고 행위 지배설 그러면 학설 입장이니까 또 틀린 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공동설이나 행위 지배설에 따르면 과실의 공동전범은 부정된다예요. 행위 공동설에 따를 때에만 인정된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앞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또 나왔어. 자, 수인이 각자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서 떠나버리고 이제 화재가 나왔습니다. 자, 각자 그랬으니까 동시범이에요. 동시범. 동시범이고 각자 이제 과실이 화재의 하나의 조건이 되어 있대요. 조건이 되어 있대. 자, 그럼 이제 각자는 동시범인데 이제 과실로 인한 화재니까 실화죄가 되겠죠. 그럼 이제 뭐가 적용돼야 됩니까? 19조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실범에 대해서 19조 미수가 되니까 규정이 없고 불가벌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푸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자, 근데 이 판례는 기존의 19조 이론과 다른 판례죠.
다른 판례죠. 그래서 뭐가 다릅니까? 각자 동시범인 건 맞는데 뭐가 다르냐면 뭐가 달라요. 공동의 과실에 경합했대.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아야 19조로 가서 비수가 되는 건데 얘도 과실이 있고 얘도 과실이 있고 과실이 다 있다고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입증이 된, 그러니까 동시범인데 과실범인데 그 인과관계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인정됐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이제 19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게 아니고 실화죄 기소로 다 처벌됩니다. 다 처벌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수는 경합이 됐으니까 각자 단독 경합이라고 인정했으니까 공동 전범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각자 단독범이야, 단독범. 그래서 각자 실화죄 단독범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체포할 때 제가 지적을 해줬거든요. 공동 전범 아니다, 이렇게 19조 아니다. 근데 그대로 나왔죠, 여기.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자, 교사범. 자, 교사인도 불구하고 범인을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효과 없는 교사가 아니라 뭐예요? 실패한 교사죠. 자, 실패한 교사가 되기 때문에 31조 사망이 적용되고 피해 교사자는 벌하지 않죠. 교사자만 예비범으로 처벌합니다. 다 틀렸네. 자, 그리고 이미 범죄를 결심하고 있었던 경우는 교사 선입할 수 없죠. 근데 범죄 습벽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선입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싸잡아 묶어서 말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따로따로 나눠서 말해야 됩니다. 자, 여기 14번은 이제 경관기출인데 사기를 교사했다가 공갈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본질적이지 않대.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대. 큰 차이가 없대. 비슷하대. 그죠? 그런 뜻이죠. 여기 본질적이지 않다가. 그래서 비슷한. 뭡니까? 사기의 공갈 둘 다 편취죄. 절도강도 탈취, 사기 공갈 편취, 횡령배임 배신죄 다 비슷한 죄들이잖아요. 죄가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질적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교사한 범죄, 즉 사기죄에 대한 교사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범죄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조범입니다. 방조범에서 218번. 자,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이제 방조의 고의와 전범의 고의가 필요한데, 구체적 인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 인식을 할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죠. 근데 구체적인 거를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강론에 가면 두 개가 있죠. 뭐 있습니까? 명예훼손죄, 사실의 적시, 협박죄, 해악의 고지, 이 두 개만 구체적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 빼고는 전부 다 필요 없답니다. 구체적인 인식 필요 없다. 자, 219번. 구체가 필요 없다니까? 방금 봤죠? 자, 220번. 자, 보이스피싱에 적용되는 걸 알면서 접근 매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자, 전달, 유통을 하고 있었죠? 네, 또 제안에 따라 전달책을 승낙하고 전달책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전달책을 할 때 비로소 전범에 해당됩니다. 틀렸죠? 전달책을 하기 전부터 전달 유통을 미리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 전부터. 이때부터 이제 인정되는 거지. 이때부터 인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틀렸죠? 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1번입니다. 자, 원래 신분관계라는 것은 사람의 속성이죠. 행위자 속성. 행위 속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의나 목적 같은 행위 속성은 원래 신분이 아닙니다. 원래는 아니에요. 자, 근데 판례에 따르면 틀렸죠. 판례에 따르면 이제 목적 중에서 어떤 목적? 모해의 목적 같은 걸 신분이 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례에 따르면 틀리지만. 자, 223번. 자, 신분 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그랬으니까 뭐예요? 부진정 신분범이겠네요. 존속살해죄 같은 거. 그래서 신분 있는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라고 신분 없는 친구에게 교사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게 하였다. 자, 그럴 때, 자, 신분 있는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범죄 성립과 처단을 논할 때, 범죄 성립도 존속살해 신분범 성립, 처단도
존속사례 신분범 처벌됩니다. 자, 다만 이제 비신분자 요 친구에 대해서 판례 어떻게 봐요? 성립은 본문 같은 죄, 처단은 단서 다른 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립은 같은 죄, 존속사례, 처단은 다른 죄, 보통살인죄로 처단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다 알고 있죠, 이거? 자, 따라서 존속사례가 성립하고 과형에서 보통살인죄 법정형을 기준이 되는 것은 신분 없는 얘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얘한테 같은 죄 성립하고 다른 죄로 처벌된다. 신분 있는 교사는 틀렸죠? 신분 없는 정보가 매개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자, 224번. 자, 갑과 을은 의뢰아버지를 죽이기로 이제 공모했죠. 이제 의뢰아버지니까 얘가 신분자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을은 신분자니까 존속사례 성립, 존속사례 처벌. 자, 비신분자 갑은 어떻게 됩니까? 성립은 본문 같은 죄, 존속사례, 처벌은 단서 다른 죄, 보통살인죄 처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갑의 경우, 비신분자 갑의 경우 이 된다. 성립을 말하는 성립. 성립은 같은 죄, 존속사례가 성립한다. 맞죠? 근데 만약에 처단을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단을 물으면 보통살인죄 공동전범으로 처단된다.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 틀린 거예요. 자, 비신분자 갑에게 을과 동일한 법정형 틀렸죠? 처단은 단서 다른 죄라니까 다른 법정형 보통살인죄가 적용된다 해야지. 그렇죠? 틀렸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226번. 이제 접속범과 연속범의 개념이 있는데, 그렇죠? 접속범, 연속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포괄 일제에서 이제 접속범, 연속범, 네, 상습범, 영업범. 자, 이런 게 전부 다 포괄 일제거든요. 접속범은 뭐냐면 계속되는 범죄예요. 계속되는 범죄. 계속되는 범죄. 계속되는 범죄. 그죠? 자,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접속범은 접착돼 있습니다. 접착. 접착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30가마 쌀 훔치는 거예요. 이렇게 접촉해서. 얘는 연달아 30일 동안에 30가마 훔치는 겁니다. 하나 훔치고 쉬었다가, 하나 훔치고 쉬었다가, 연달아 이렇게. 근데 결국 이제 접속범, 연속범 이런 개념인데 어차피 둘 다 일제예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일제입니다. 자, 접속범은 이제 그 불가분 접속 허용해진다. 맞지 뭘, 그지? 네, 같은 게 영업비밀. 여러 개 영업비밀도 접착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포괄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포괄자가 된다. 그다음에 그 227번 연속범은 위법 유체한 동일 침해가 있으려면 동일성에 따라서 이건 이제 횡령하고 배임하고 사기는 죄가 아예 다르잖아요. 포괄죄가 아니고 실체적경합범 됩니다. 이건 뒤가 틀렸네요. 됐죠? 자, 230번 볼까요? 230번. 자, 상습 도박죄 상습성이라는 것은 행위자, 이거 잘 봐야죠. 사람. 행위가 아니고 행위자. 사람의 습성을 말한다. 습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게 되기 때문에 이 습성하고 전과는 별개죠. 별개하기 때문에 전과가 없어도 상습성 인정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죠? 상습성과 도박 전과는 관계가 없어요. 전과 없어도 상습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따요. 자, 231번. 자, 얘가 이제 폭처법에 공동 공갈 범행을 했습니다. 공동 공갈죄하고 도박죄하고 별도의 죄로서 실적경합범이에요. 따로 구성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저작권자라더라도 여러 개 저작물을 침해하게 되면은 포괄죄 아닙니다. 수계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수계죄가 성립합니다. 동일한 저작자 김원욱이가 있어요. 김원욱이가 여러 개 저작물을 냈습니다. 기본 강의, 기출 강의, 문제풀이. 저작권이 3개란 말이에요. 이 3개를 침해하면 제가 3개란 말이에요. 3개. 저작권자 하나라도. 저작물 여러 개면. 실체적경합입니다. 자, 233번. 아까 봤었죠? 실체적경합범. 아까 봤었고요. 자, 234번.
자, 운전은 날마다 제가 하나씩 선입하죠. 그래서 5일 동안 운전하면은 제가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1년에 운전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포괄일자 선입할 수도 있죠. 예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날, 자, 하루에 하는 운전은 여러 번 해도 일제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지만 같은 날 운전에서도 단일한 범위의 단일성 인정되지 않으면 실적 경험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 6번 운전을 했는데 1, 2, 3, 4는 승용차고 5, 6번은 트럭이에요. 범행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별도로 또 선입한단 말이죠. 이거 책판 때 했던 겁니다. 똑같이 나왔죠, 이거. 자, 235번. 자, 건물 제공하고 선매매 알선이 있으면 실적 경영법이에요. 실체적 경영법이 성립한다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자, 236번. 자,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고 존속 폭행도 했습니다. 다 합쳐서 상습 존속 폭행죄 하나만 되겠죠? 그래서 상습 존속 폭행죄 하나만 성립하기 때문에 이 A에 대한 단순 폭행, B에 대한 존속 폭행 각 죄별로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포괄일자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됩니다. 포괄일자니까. 자, 237번. 이것도 뭐 여러 차례 했던 거죠. 그래서 강도, 강간, 미수하고 여기도 강도, 치상죄가 성립하죠. 그래서 강도가 2번 나온다가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강도죄를 빼면 오답입니다. 강도를 강간 바꿔도 오답이고, 그리고 상경이 맞는 거지 실경 그럼 오답되는 거예요. 상경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강도가 2번 나온다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단체 활동죄가 있고 이제 공동 강요죄 본죄가 있습니다. 얘 둘은 뭐 실적 경합이죠. 실적 경합법. 그래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을 하고 거기다 활동까지 하는 건 뭐예요? 포괄일죄. 그다음에 이제 그 단체에 가입 활동하다가 사기나 강요 같은 죄를 직접 저지르게 되면 그건 뭡니까? 실적 경합법 이렇게 되죠. 상경 틀었습니다. 자, 239번. 자, 메스암페타민을 이제 수수하고 나서 소지를 했거든요. 소지를 했는데, 자, 이게 만약에 수수에 수반된 소지라면은 얘가 불가부활돼요. 수반된 소지라면은. 자, 근데 수수에 수반된 소지가 아니고 장소를 이동해서 소지했잖아요. 그럼 별개 소지잖아요. 별개 소지. 별개 소지니까 별도의 소지자 성립을 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에 수반된 소지, 그럼 불가벌. 장소를 이동한 소지는 수수와 별개의 소지니까 수반된 소지가 아니고 실체역경합법,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 해야지. 자, 그리고 부수법하고 이제 무고죄는 이제 보호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체역경합법으로 봤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정리해 보면 이제 부정수표 단속법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부정수표 단속으로 부도가 나면서 배임죄가 되었다. 상상적 경합법. 그 다음에 사기수법으로 발행하고 나서 그 다음 또 부도가 났다. 실적 경합법. 그 다음에 무고죄가 되었다. 보호법이 다름으로 실적 경합법. 판례 3개가 있죠. 3개. 요 2개 기존에 있던 판례고 이번에 최근에 나온 최신 기출입니다. 자, 241번. 자, 동시업경합법이라는 건 이제 같은 신급에서 같이 재판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1심에서 별개 판단받았어도 2심까지만 병합되면은 동시적 경합법 돼요. 2심까지만 병합하면 됩니다. 될 수 있다 해야지. 그 다음 사후적 경합법은 이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에 범한 범죄인데 그 전에 범한 범죄를 말해요. 근데 이제 이 판결은 어떤 판결? 금고 이상의 판결을 말하죠. 그죠? 그냥 판결하면 틀린 거예요. 금고 이상 판결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243번. 자, 판결이 확정이 됐다는 거 뭐예요? 선고됐다는 게 아니죠. 불복이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때 이제 확정 판결이다 보자. 244번. 자,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확정 판결 후에 죄를 저질렀죠? 아까 뭐라고?
금고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죄와 그 전에 범한 게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확정 판결이고 그 전에 범해야 사후적 경합범인데 후에 범했단 말이에요. 후에.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재심이 개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뭡니까?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아니다 해야지. 사후적 경합범, 후단 경합범 관계가 아니다 해야지. 왜? 판결 후에 범했으니까. 자, 245번. 자, 기본적인 이제 경합범 그 처단형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경찰 쪽, 해경이긴 하지만 경찰 쪽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게 경합범인데 5년이야, 2년이야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볼까요? 자, A죄가 5년 이하고 B죄가 2년 이하인데 이제 실체적 경합범 가중을 한번 해본다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중한죄의 절반을 가중해 봐야 되겠죠? 얘가 중한죄인데 절반 가중하면 얼마 어떻게 돼요? 절반 가중하면 7년 6개월 이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둘을 합산해 봅니다. 그래서 얘랑 얘 합산하면 돼요. 5년과 2년 합산하면 7년 되죠. 그래서 무거운 죄의 절반을 가중한 거하고 각 죄의 중한형을 합산한 거하고 둘 중에 적은 거를 채택하면 돼요. 얘가 적으면 얘를 채택하고 얘가 적으면 얘를 채택하면 됩니다. 얘가 적으니까 얘를 채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7년 이하가 된다. 맞죠? 그 만약에 이제 고쳐갖고 얘를 3년 이하로 해볼까요? 그러면 중한죄의 절반 가중이 7년 6개월 이하고 두 죄 합산 연기가 8년 되잖아요. 8년. 그죠? 8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적은 거를 채택하면 된다니까? 그럼 이제 실제 경합범 그 상한은 7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하여튼 적은 거를 채택하면 됩니다. 적은 거. 피고한테 유리한 거. 그죠? 7년이 이렇게. 자, 이건 이제 38조 2항의 내용이죠. 징역과 금고는 다른 종류이긴 하지만 동종으로 간주와 징역형으로 처단형을 논한다. 이렇게입니다. 맞죠? 자, 형벌론입니다. 자, 247번. 자, 49조죠. 49조 본문에 몰수는 타용에 부과하여 관하는 게 원칙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 아니할 때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 이게 49조 단서죠. 형법 조문입니다. 49조 본문과 단서 할 수 있다. 자, 248번. 추인가액 선정은 이제 범행 시간이나 판결 선고 당시를 기초로 판단한다. 그래서 몰수로 잃게 되었을 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 몰수로 이제 빼앗길 이 그 범위 안에서만 추징이 가능합니다. 초과는 안 되고요. 자, 249번. 자, 갑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있는데 이제 갑회사가 있고 피고인이 이렇게 있는데 열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하고 나서 그 용역 수수를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갑회사 계좌를 통해서 송금을 받았대. 누가? 피고인이. 그래서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게 아니고 갑회사를 통해 받긴 했지만 갑회사 계좌를 통해서 피고인이 받기로 되어 있대. 얘한테 돈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대. 그죠? 그럼 피고인에게서 몰수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한테 가기로 되어 있는 돈이니까. 그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251번. 자, 신고 없이 외국환을 그 송금할 사실로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몰수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자, 송금 못하고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장래 범행에 준비하려고 했던 거는 맞아요. 근데 범죄가 있어야 거기 제공하려던 것을 몰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장차 실제 범행을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범행한 적은 없기 때문에 몰수할 수가 없다.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자, 좀 더 자세히 해줄까요, 이거?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1억 달러를 그 외국에 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을. 그래서 5월 3일 날 7천만 달러를 보냈고요. 그 다음 현재 5월 14일 현재 3천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장차 5월 23일 날 범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뭘 쓰려고 봤더니 5월 3일 날은 범죄를 범한 게 맞죠. 근데 5월 3일 날 범죄에는 7천만 원이 제공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몰수하면 돼. 얘를 몰수하면 안 되고.
그죠? 5월 3일 날 과거에 범죄가 있긴 있었는데 여기에 제공된 거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지. 이제 몰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5월 23일 날 범죄를 범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때 범죄를 범했다면 몰수할 수 있어. 나 지금 범죄를 안 했잖아.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면은 거기에 할 준비했던 물건도 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월 3일 날 범죄도 제공된 게 아니고 5월 23일은 범죄가 없었기 때문이고 하여튼 얘는 몰수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뭐 유명한 판례니까 뭐 다 알 거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자, 252번. 자, 이 사람이 이제 3g을 받아서 이제 투약을 했거든요. 자, 3g을 받아서 수수할 때 3g 받았고요. 그중 일부를 투약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수수한 3g 몰수했으면은 범죄수를 다 뺏긴 거예요. 투약한 거를 또 몰수할 수 없어요. 그럼 이중으로 6g 몰수하게 된다고. 그죠? 3g만 몰수해야지. 추정해야 되는 틀렸습니다. 틀렸다. 자, 그 다음 쉬우니까 읽어보시고. 자, 254번. 자, 웹사이트는 이제 무형적 이익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무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몰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매각한 그 가액도 추징도 못 합니다. 몰수, 추징 둘 다 못 해요. 자, 볼게요. 자, 형법 총칙 48조의 몰수와 추징은 재물, 물건. 자, 물건만을 대상으로 이제 몰수나 추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몰수였어요. 몰수. 그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수가 가능했는데 얘가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뭐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자, 물건이어서 자, 몰수가 원래는 가능했었는데 이 물건을 이제 어떤 매각 처분함으로 인해서 후발적으로 불가능이 된 거예요. 자, 몰수가 불가능하면은 추징으로 가야겠죠. 근데 몰수가 이제 그 원래 가능했었는데 후발적 불가능으로 몰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가액을 추징할 수가 있다 이거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재산상 이익이었어요.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원래부터 원시적으로 몰수가 불가능했었단 말이에요. 몰수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몰수가 불가능했던 경우는 몰수가 안 되고 이어서 추징도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거예요. 요거 그 홈페이지가 무형적 이익이잖아요. 홈피. 무형적 이익으로서 이 홈피는 무형적 이익이니까 원시적으로 몰수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그 홈피를 매각한 대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징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물건으로서 원래 몰수가 가능했어야 추징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익으로서 원래부터 몰수가 안 됐던 경우라면 그 판매 대금에 대한 추징도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안 된다. 안 된다. 자, 다만 이제 이게 대해서도 이제 몰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죠. 몰수 가능한 경우 뭐가 있습니까? 이제 범죄 수익. 자, 범죄 수익 은닉법에 따른 경우는 그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도 몰수가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동영상 같은 전자 기록 같은 경우도 물건에 해당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형법 48조에 따른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틀렸습니다. 자, 257번. 자, 특별법과 형법이 있는데 특별법을 우선 적용해 보고 안 되면 형법 들어가는 거죠. 봤더니 특별법에 따른 몰수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법 형법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되지. 가능하다. 형법에 따라서. 그죠? 자, 258번. 자, 수뢰자가 뇌물 받은 돈을 입금하면서 뭐가 된 겁니까? 뇌물로 받은 돈을 소비했다 보는 거죠. 입금한 것도 소비한 거로 봅니다. 소비. 자, 소비를 해놓고 나서 뇌물 공여지 같은 액수를 반환해봤자 이건 뇌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빼버리고 어쨌든 뇌물로 받은 돈은 수뢰자가 소비해서 없애버렸다.
자, 그때는 이제 누구한테? 수혜자한테서 이걸 추징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나 수혜자가 뇌물을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준 경우라면 뇌물 공여자로부터 추징해 줘야죠. 그죠? 뒤에 말은 맞는데 앞에 말이 틀렸네요. 자, 형이 가중 감면. 각특 누법 경작이죠. 누법 경작. 순서가 바뀌었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피해자에서의 반의로 처벌할 수 있는 반의서 불벌죄에서 자복도 자수자복 둘 다 뭡니까? 임의적 감면입니다. 자, 겁이 나서 껐다. 두려워 껐다. 장애미수죠. 장애미수는 뭐예요? 임의적 감경이죠. 임의적 감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두 문자 외워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263번. 자, 농약이 나왔습니다. 농약은 뭐예요? 독탄주부약 독극물이죠. 불로미수입니다. 불로미수는 임의적 감면. 자, 자수자복은 임의적 감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266번. 자, 선고유예는 그 벌금 이상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류 안 됩니다. 들었고요. 자, 주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 부가형도 할 수 없다죠. 따라가는 거니까. 주형을 하지 않으면 부가형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X 들었고요. 자, 269번, 270번. 선고에 받는 날로부터 1년 틀렸죠? 2년입니다. 이거 뭐 맨날 써주는 거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자, 여기 좀 보세요. 요보기. 여기 좀 보세요. 요보기. 요건 보호관찰 기간. 선고유예는 112. 그죠? 네, 그리고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량이죠. 재량. 가석방은 또 최근 요건 잘 나가고 있죠. 요건 20년, 유기형 20년, 그리고 무기형이나 20년, 무기는 20년, 그 다음에 유기는 3분의 1. 그 다음에 그 기간은 10년, 남은 기간형인데 10년 내에 할 수 있다. 20, 10, 10이에요. 20, 10, 10. 그래서 선고에는 112고 가석방은 211이에요. 거꾸로 됩니다. 가석방은. 저도 최근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2번. 500만 원 이하니까 500만 원도 포함해서 이하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년 이하 징역형에 대해서 집행유예 할 수 있고 벌금도 500만 원 이하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틀렸습니다. 자, 누범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집행유예 실효 등의 사유로 인하여 2개 이상 금고징역을 선고받아 각 형의 집행을 받음에 있어서 자, 집행 1번이 있고 2번이 있대요. 근데 하나 형 집행을 마치고 나서 이 형 집행을 마쳤대요. 마쳤답니다. 그 또 다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던 중 먼저 집행된 1번 집행된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3년 되기 전에 자, 이제 여기서 죄를 졌다 이거예요. 여기서 죄를 졌다 이겁니다. 여기서 죄를 졌다. 자, 그러면 현재 집행 중에 있는 2번, 집행 중에는 2번에 대한 관계에서는 누범이 아니지만 앞서 집행을 마친 1번에 대한 관계에서는 집행 종료 3년 되기 전이니까 누범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형벌 2개일 때 1번은 집행 종료 3년 내니까 누범되고 2번은 집행 중이니까 누범 안 되고, 그죠? 누범 되고 누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많은 지문이에요. 그것도 출제가 됐고요. 자, 276번. 자, 금고중 실효죠, 이거. 그 실효사 이거. 금, 고, 중, 실, 효. 네, 그렇죠? 그래서 금고 이상 고의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서 실형을 받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죠? 금고 중 실효. 기억나죠? 그래서 금, 고, 중. 실효라니까 취소가 아니고 효라니까 효력 상실. 그래서 취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9번. 자, 집행유예 보호관찰을 했을 때 보호관찰은 이제 집행유예 기간 내에 해야 돼요. 넘을 수 없습니다. 제 80번. 이제 금고중시로 또 나왔네. 금, 고, 중, 실, 여기서 실, 효. 그죠? 과실 틀렸네. 고의범만 되잖아요. 금, 고, 중, 시로. 과실범이 틀렸습니다. 자, 가석방 기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출제가 좀 잘 되고 있어요. 우리 경찰도 나올 수 있는 거 꼭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기에서는 20년이고요. 그러니까 유기는 이제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 20년의 효과는 10년까지. 유기는 잔영기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2, 1, 1이야. 선고유예는 1, 1, 2. 가석방은 2, 1, 1. 이렇게입니다. 꼭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요게 요건이 10년, 기간이 20, 20이면은, 자, 요건이 10, 그다음에 기간이 20, 20이면, 뭐 안 맞잖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건이 20이고, 기간이 10, 10 해야 된다고. 그래야 맞지. 10 더하기 10은 20. 그죠? 아랫게 맞단 말이야, 아랫게.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85번은 이건 이제 최근 형법 개정 예상 문제, 예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형의시효 완성이 이제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자로 바뀌었어요. 자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요 법인도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람 그러면 자연인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 그러면 물론 사람 자자긴 하지만 자연인 법인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효 완성제도 중단 제도에서 사용이 빠졌어요. 사용 빠졌습니다. 사용은 시효가 없어요. 이제 시효 완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용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사용 중단도 제외된단 말이에요. 사용이 없어졌어요. 자,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나머지는 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고 1시간 지났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형법 강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